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광의 양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묘의보감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바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일상생활 속의 고양이에게 독성을 일으키기 쉬운 물건들,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케이스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2024년 10월쯤에 발표된 그 케이스 리포트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새로운 또 독성을 일으키는 또 물질이 좀 보고가 돼가지고 이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 속 저희가 고양이들이 먹거나 노출되거나 했을 때 위험한 물질들이 있어요. 뭐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먹어서 되는 것들도 있고 뭐 피부에 묻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고양이는 이제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의 피부에 묻는다라는 건 고양이가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는 양파 같은 파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양파, 대파, 뭐 마늘 이런 것들 저희가 고양이가 섭취했을 때는 용혈성 빈혈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생으로 양파를 막 먹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반적으로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짜장면 양파가 엄청 많죠. 그다음에 마늘이 많이 들어간 뭐 요리를 한다던가 뭐 스파게티에 뭐 마늘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 남은 것들을 고양이가 핥아 먹거나 섭취를 했을 때는 고양이한테는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 저희가 마시는 것들, 먹는 것들 중에는 초콜릿 같은 것들도 있어요. 초콜릿도 보통 보면 특별한 날에 뭐 선물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근데 간혹 고양이들이 이걸 까서 섭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초콜릿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콜릿 안에 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양이한테 경련이라던가 뭐 구토, 설사, 흥분 같은 좀 심혈관계 아니면 소화기 증상들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에스프레소라던가 아니면 커피 같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카페인 중독, 독성이라고 해가지고 테오브로민하고 비슷하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이제 카페인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뭐 구토라던가 설사라던가 경련이라던가 뭐 흥분 아니면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술을 저희가 마시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연말이더라도 집에서 뭐 혼술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고양이한테는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당연히 뭐 호흡장애라던가 구토, 설사 같은 증상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제 뭐 알코올 말고도 집에서 이제 뭐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호흡기 안 좋죠. 고양이들한테는 간접 흡연이 되기 때문에 니코틴 같은 경우도 고양이들이 섭취하거나 이제 마셨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니코틴 같은 경우는 담배 연기이기 때문에 간접 흡연해서 폐 쪽이라던가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간혹 이제 뭐 연초를 피신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담배 이제 재떨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담배 가게에 있는 담배 자체를 그냥 섭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니코틴이 과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소화기 증상, 구토라던가 설사라던가 의식이 소실된다던가 과도한 침 흘림 같은 경우 나타날 수 있고요. 니코틴의 경우에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이 저희가 노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세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댓글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고양이에게 안전한 고양이 제품 세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쓰는 뭐 락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고양이들은 이제 바닥을 핥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계명활성제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런 세제 같은 경우는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소량을 섭식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게다가 고양이 집사분들이라면 항상 고민하시는 게 집에 데코,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물 같은 것들을 키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백합과류의 식물들이 되게 고양이한테 위해하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간혹 화분에 관심이 많거나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꽃잎 같은 경우를 섭식하는 경우에도 이 백합과에는 고양이들이 상당한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꽃병에 담긴 물을 섭식하는 것만으로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백합과의 식물을 키우시고 있다면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게 이제 사람이 먹는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실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간혹 이제 고양이가 이거를 이제 먹는 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한테 아세트아미노펜 독성을 일으키는 걸로 되게 잘 알려진 약물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가 이걸 섭식했을 경우, 알약을 섭식했을 경우에는 바로 중독 증상, 구토, 설사라던가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새롭게 보고된 약물 오늘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의 탈모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약물, 바로 미녹시딜에 대한 고양이들의 독성 결과가 케이스 리포트로 최근에 10월 달에 보고가 돼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로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사람 탈모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녹시딜 크게 탈모약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먹는 약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직접적으로 바르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케이스 리포트로 소개된 이 고양이의 중독 증상 중에 하나는 이 실수로 미녹시딜 약품, 이 액상 약품을 엎어뜨렸던 거를 고양이가 섭식 핥아 먹으면서 바로 중독 증상을 일으킨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님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왜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던가 심혈관계 문제 아니면 폐부종 같은 소견들이 있어서 보호자님이 병원을 찾아갔을 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파라던가 세제, 뭐 초콜릿, 카페인 뭐 이런 것들은 고양이가 섭식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원인을 찾기 힘들었는데, 고양이가 보호자님께서 집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탈모 치료제, 이 미녹시딜 액상을 쓰는 제품을 엎어뜨렸고 이거를 핥았다라는 정황이 발견돼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치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상 증상은 기본적인 독성이 있는 물질을 섭취했을 때 보이는 증상들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심혈관계, 뭐 무기력하다던가 창백해진다던가 순환기 장애로 인해서 저혈압이 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증상이 있었는데요. 케이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거 관련돼서 혈액 투석적인 중독이 된 물질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이죠. 혈액 투석을 진행을 하면서 치료에 들어간 걸로 보고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폐부종이 온다던가 폐에 물이 찬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뭐 이뇨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치료 반응은 미비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에 물이 차고 이러한 것들을 혈액 투석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시켰고요. 중독을 개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심혈관계 관련된 폐에 부종이 찬다던가 폐에 물이 찬다던가 뭐 무기력하다던가 저체온증이 온다던가 저혈압이 왔다던가 이런 것들은 두 번의 혈액 투석을 통해서 개선되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은 최근에 보고된 이 국내 자료이기 때문에 좀 소량의 미녹시딜의 섭취만으로도 고양이가 상당히 심각한 심혈관계 관련된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밝혀진 첫 번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관련돼서 일반적인 심혈관계 문제로 생기는 뭐 폐부종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치료 방법보다는 중독에 따른 혈액 투석을 2회 정도 실시했을 때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밝혀진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지금 뭐 탈모인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이제 바르는 제품, 먹는 제품, 미녹시딜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아이처럼, 이 친구처럼 뭐 우연찮게 미녹시딜을 액상을 뭐 이렇게 흘리게 되었고 그거를 핥아서도 문제지만 아마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머리에다가 도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먹는 약을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고양이들이 꼭 정수리 같은 데 많이 핥고 또 탈모의 시작은 또 가르마나 정수리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M자 탈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탈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특히 머리를 내가 지금 탈모 치료 중에 있고 미녹시딜을 머리에다 많이 바르고 액상 같은 것들을 바르고 자거나 할 때는 상당히 고양이가 생활하는데 고양이가 내 머리 정수리라던가 뭐 가르마라던가 이런 쪽을 많이 핥는 거를 저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묘의보감에서 준비한 주제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 고양이들한테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독성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최근 2024년 10월 달에 케이스 리포트 직내 발표로 보고된 이 첫 번째 사례였던 미녹시딜 소량 섭취에 따른 고양이의 심혈관계 문제, 뭐 폐부종이라던가 폐에 물이 찬다던가 저혈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즘에 너무 탈모 치료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물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중독과 관련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고양이의 예후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